오늘은 투표일입니다. 투표들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전 투표를 이제 마쳤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한가네요. 6시 출구조사 이제 발표를 조금은 초조하게 그러나 여유 있게 좀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 과연 선거에 성공과 실패의 어떤 기준이 무엇인가 했을 때 아무래도 2018년도 그 문재인 정부 때 치러진 그때 그 지방선거를 아마 비교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17개죠. 17개 광역 선거에서 14군데에서 승리를 하고 12곳 재보궐선거 중 11곳을 승리했습니다. 당시 그 전에 보기 힘든 그런 압도적 승리였습니다. 굉장히 평화 이슈가 당시에는 심했죠. 그래서 평창올림픽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참가를 하네 못하네 이런 말도 있었고,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 때문에 한반도 전체의 안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입니다. 근데 그거 갖다가 이제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평화를 끌어내고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그리고 그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이런 전반적인 그 평화 이슈가 그 2018년도 지방선거를 치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0%대 후반, 한 78% 이렇게 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국힘의 정당 지지율 격차도 상당히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더 컸던 걸로 그렇게 좀 기억이 됩니다.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특히 주식 중심으로 한 경제가 굉장히 호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액이 굉장히 최대 규모로 늘어났고, 이런 이제 경제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도 2018년 못지않은 그런 성과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저는 이제 기대를 갖는 곳이 이제 대구입니다. 김부겸 후보가 엄청난 폭발력으로 지금 대구 시민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내란이니 계엄이니 이런 정치 이슈가 아니라 경제 이슈, 개발 이슈를 가지고 지금 대구 시민들에 다가가고 있는데, 대구가 굉장히 광역 시도 중에서는 이 경제, 개인 소득이 굉장히 하위에 처져 있는 낙후된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 섬유 산업으로 큰 부를 누렸지만은 최근 30년, 40년 동안에 경제가 굉장히 처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 보수의 중심이라는 그런 허울뿐인 그런 명성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보수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보수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분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그걸 우리 대구 시민들, 경북 도민들께서 좀 봐주시기를, 그렇게 좀 봐주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당 독재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가뜩이나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인데 대구마저 내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 일당 독재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일당 독재는 다른 당이 없을 때 하는 비유고, 어쨌거나 지금 100석 넘는 그런 이제 보수 정당 국민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일당 독재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국민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떤 강제적 힘에 의해서 민주당이 일당 독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지껏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시민들께서 폭넓은 마음으로 좀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김부겸 후보를 좀 이제 끌어안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음에 이제 관심 가는 지역이 이제 우리 부산 북갑이죠. 여기는 이제 한동훈이라는 사실 지난 그 윤석열에 묻어왔다가 윤석열이 흘리고 간 그런 정치인입니다. 크게 기대할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보수의 인재가 워낙 없다 보니까 이제 과대 포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민주당 후보
전문, 공부만 많이 한, 연구만 많이 한 그런 후보로 생각을 해서, 조금 전투력에서 좀 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렇지 않죠. 이번에 우리 토론회 하는 것도 보고, 선거운동 하는 것도 보고 했지만은, 상당히 지금 뭐, 한동훈이 나중에 그 팬클럽, 위두훈인가요? 동원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퍼포먼스를 했습니다만은, 다들 보셨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진 게 없는 깡통인지를 토론회 한 번으로 끝내줬습니다, 그냥. 그래서 아마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사실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 이제 전북 도지사 선거, 그 다음에 평택을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전북 도지사 선거는 돈봉투를 돌리다가 발각이 됐어요. 그게 이제 방송에 찍혀가지고, CCTV에 찍혀가지고 그게 방송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선거 초반이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전반적인 전국 선거가 흔들릴 수가 있다. 이게 지금 지방선거는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갖다 조기에 진압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바로 이제 김관용 그분인가요? 그 당시 지사였죠. 지사를 갖다가 이제 출당 조치를 시키고 후보 공천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북에 그분을 갖다 지지하는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4년 동안 이제 그 도지사를 역임했으니 그분들의 반발을 일으켰고, 그게 너무 출당하고 공천 배제가 너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 뭐 이런 이제 민심이 있고, 거기 또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자기 사람을 갖다가 심기 위해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관용 그 후보를 이제 배제시켰다, 이런 이제 소문까지 돌면서 좀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지금도 최근 이제 여론조사 마지막 공표된 거 보면은 굉장히 좀 접전이죠.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김관용 후보가 굉장히 이제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게 이제 8월 달에 이제 열리는 그 당권 경쟁과 당권 투쟁과 아마 맞물려서 조금 선거 이후에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선거 이후에 지금 이슈가 많죠. 우리가 하는 이제 보안수사권, 검찰개혁의 마무리도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지금 보안수사권을 유지시키자, 검찰에다 줘야 되겠다 하는 이제 분들이 있어요. 검사 출신들이라든지 흔히 지금 뭐 유재명으로 불리우는 이원주를 중심으로 한, 송영계를 중심으로 한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과 우리 김용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혁신 원칙주의자들과 이제 경쟁이 아마 충돌이 불가피해 보일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평택을이죠. 하여튼 뭐 이슈가 아마 언론 보도량이 제일 많았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우리가 당으로 보면은 이제 조국 후보는 이제 혁신당 소속이고, 김영남 후보는 이제 민주당 후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용적으로 봤을 때 쭉 오랫동안 근 한 20여 년 이상을 그 민주당 주변, 또 문재인 정부 때 장관까지, 민정수석까지 역였던 조국 후보가 결코 남 같지가 않은 거예요. 많은 당원들의 그 마음속에는 저분이 민주당스러운 후보 아니냐. 또 선거 직전에는 이제 통합 논의가 오고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다수 당원들의 뜻이 통합에 찬성을 보였고, 또 이재명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통합에 찬성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그 정무수석들 입을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만 시기적으로 선거 전에 하는 것이 조금 불합리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선거 이후로 미루자 해서 이제 미뤄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국이 과연 바깥 사람이냐 하는 그런 게 있고, 민주당 후보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공천을 받은 김용남 후보는 사실 이제 국민의힘 출신이죠. 뭐 외부에서 이제 전향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건데, 실제 그분이 조금 온건하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있을 때 그렇게 튀지 않게 활동했던 분 같은 모를까. 그분은 되게 이제 첫째 우리 민주당에서 전통적으로 남북 통일 방식 또 남북 화해 협력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햇볕 정책 이런 것들 가장 기본인데 정체성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오다.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잘못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을 로비에 의한 거라고 이제 옛날에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의 우리 존경하는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돈 받은 건 사실 아니냐. 그거는 이제 그건 숨길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을 욕보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으로 왔으면 최소한 그런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입장이 내가 국민의힘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그런 발언을 했다 하면서 좀 포괄적으로 이제 사과할 필요가 있었는데 나는 사과할 일이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전혀 거기에 대한 성찰 같은 게 없었어요. 또 우리가 좀 세월호 사건 참사라든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이제 세월호 유가족 협의회에서 강하게 반발하니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자신의 발언은 조금 사과를 했어요. 그러나 이태원 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과를 하지 않았고, 또 하나는 이제 보좌관을 갖다가 정갱이를 찼다든지 폭행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 사실 지난 장관 후보도 이 정도 갑질 의혹으로만으로도 장관에서 물러나신 분도 있습니다. 자진 사퇴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재산 형성 과정이 원만치 않았다 이런 것 때문에 장관직을 사퇴하신 분도 있어요, 후보를. 근데 이재명 우리 김용남 후보는 가족 명의로 농업법인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농지를 구매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개발을 해서 파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수십억의 재산을 만들었다 뭐 이런 의혹도 있고, 거기다가 또 이제 너무 좀 충격적인 거는 사채 업체죠. 그래서 농업법인에서 투자를 해서 그다음에 사채 업체를 운영했다는, 그리고 이제 본인 육성으로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한 3, 4억 정도 회사를 내가 만들었고 속된 말로 바지 사장을 앉혀서 운영하고 있다. 매년 3, 4억 정도를 자기 수익을 갖고 간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건 다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얘기는 했지만 일단 본인이 한 그 녹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국민들한테 또 평택의 유권자한테 조금 충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농지법 위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성비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글쎄요.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이 국회의원이 사채업을 했다거나 사채업자와 연결이 돼 있거나 한다는 소리를, 그런 기사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데, 어쨌거나 이것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거 말비,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KBS, MBC, 그 다음에 중앙인가요? 여기 여론조사 모두에서 조국 후보가 앞서는 그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만, 그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평택 선거가 중요한 거 하나는, 이제 아까 모두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선거가 끝나면 검찰개혁을 이제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검수완박, 지금 남아있는 게 이제 보안수사권 문제입니다. 이 보안수사권을 검사한테 주느냐 안 주느냐 문제인데, 보안수사권을 주게 되면 사실상 모든 수사권을 주는 것과 진배가 없다, 같은 효과다 하는 것들이 이제 김용민 후보라든지 김용민 의원이라든지 혁신당의 우리 박은정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해결을 어떤 방식이든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김용남 후보는 검사주의자입니다. 검찰주의자이기 때문에 보안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 이런 거고, 조국 후보는 절대 줄 수 없다. 아주 예외적인 그 조건 하에서만 한시적으로 줄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공소시효가 다 됐다든지 또는 검사가 경찰한테 보안수사 요구를 계속했을 때 3번, 4번 경찰이 거부했을 때 이럴 때 한해서만 보안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이제 조국 후보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보안수사권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가가 과연 이제 조국 또는 김용남의 어떤 그런 누가 당선이 되느냐, 여기도 굉장히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8월달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8월 전당대회 때 어떻게 이것이 좀 누가 당권을 잡을 것인가. 지금 누구냐, 우리 정청래 후보의 어떤 재출마가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김민석, 송영길 이렇게 이제 출마가 이제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송영길 후보가 깜냥이냐, 김민석이 적합하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청래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당대표에 적합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적격 사유 중에 하나는 개혁에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특히 검찰 개혁에 적극적이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당원 1인 1표제에 반대했던 분들, 이런 당원 민주주의에 반대했던 분들은 당대표로서 자격이 없다. 그리고 탈당했다 복귀했던 분들, 어떤 이유든 간에 탈당을 해서 출마를 했다든지 또는 당의 어떤 그 결정에 불복했던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건 몰라도 당대표로서의 자격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오늘 이제 선거 결과가 이제 뭐 좀 9시, 10시 전반적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보고,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 또는 민주당의 미래, 민주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 유시민 작가도 얘기했지만 민주당의 수준이 대한민국 정치 수준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민주당의 일부에서는 유시민, 당신은 왜 민주당원도 아닌데 자꾸 당 일에 감나라 뭐 대추나라하게 자꾸 끼어드느냐, 이런 얘기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국민 세금이 1년에 수백억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뭐 선거 때는 뭐 더 나갈 거고, 일반적인 경상 지원금도 해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기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시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거는 시민 누구든지, 당원이 아니라도 시민 누구든지 감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책과 비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뭐 당원이 아니니까는 참견하지 마라, 이거는 교만한 거죠. 그럼 당신들 세금 받지 말아라, 세금으로 지원을 받지 말아라, 이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각종 이제 경선이라든지 선거에서 시민들, 공천 과정에서 시민들 일정 부분 참여를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교만하지 마십시오. 자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번 8월 전당대회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